2026년 1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판도를 뒤흔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변화는 워싱턴이나 월스트리트, 연방 준비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BRICS 동맹국들에서 시작된 일이었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까지 가세해서 이들은 새 국제 통화 체계의 스위치를 일제히 켰습니다. 그 이름은 유닛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실제로 가동 중입니다. 이 유닛은 국가 간 무역 결제에 바로 쓰일 수 있는 완전한 실전용 대안 결제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이건 제안도 시험도 곧 도입될 어떤 계획도 아닙니다. 지금 바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유닛은 미국 달러를 거치지 않고도 거대한 무역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결제 수단인 셈이죠. 평생 동안 미국 달러는 전 세계 상거래의 독보적 왕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수출입 물품은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고 정산됐으며 이것이 유일한 시스템이었고 유일한 경쟁자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근본적으로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브릭스 나라들은 기존 시스템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완전히 별개인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자신들만의 금융 인프라를 구축했고 자체 결제 네트워크와 정산 메커니즘을 세웠으며 이제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 넘는 나라들이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겁니다. 아직 달러 기반의 기존 시스템이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난 80년 동안 유지되어 온 독점이 깨지고 새로운 길이 열린 셈입니다. 세계 경제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들과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만든 실질적인 대안 시스템이 생긴 것이죠. 달러의 독점 시대는 끝났고 이제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럼 이 유닛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기존 통화를 그냥 쓰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 답은 설계 자체에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전략적으로 훌륭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두 가지 핵심 기둥 위에 세워졌습니다. 바로 안정성과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죠. 첫 번째 기둥은 금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입니다. 유닛의 40%는 실물금에 연동되어 있는데 이는 비릭스 각국의 안전한 금고에 보관된 금입니다. 이건 종이금이 아니고 금증서나 상장지수펀드 ETF도 아닙니다. 진짜 물리적 금속을 감시하고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갖추고 있는 것이죠. 세계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화폐는 실체에 기반하고 있으며 지난 5천 년 동안 가치를 지켜온 것, 정치와 상관없이 신뢰받는 것을 품고 있다고 이것이 바로 신뢰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0%는 훨씬 더 전략적이고 정교한 방식으로 구성됐습니다. 바로 여러 나라 통화로 구성된 가중평균 바스켓에 연동된다는 점입니다. 중국 위안화, 인도 루피, 러시아 루블, 브라질 헤알, 남아프리카 랜드가 그것입니다. 이들은 미래에 대한 큰 베팅입니다. 이 구성은 우리 경제력, 천연자원, 제조 역량, 소비 시장, 그리고 지난 28조 달러가 넘는 국내 총생산 GDP 전 세계를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죠. 즉, 유닛은 금의 안정성과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동시에 담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모두 갖춘 신뢰할 만하면서도 발전하는 역동성을 갖춘 화폐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새로운 결제 수단이 아니라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의 기본 틀에 도전하는 구조적 변화인 이유입니다. 왜 지금일까요? 왜 이 나라들은 2026년 1월을 새로운 화폐 시스템 출범의 시점으로 정했을까요? 그 계기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2022년 2월, 즉 2022년 2월에 일어난 사건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 국가들은 현대 금융사에 전례 없던 조치를 감행했죠. 바로 러시아의 해외 외환 보유액 3천억 달러 이상을 동결시킨 겁니다. 러시아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외환 보유고를 서방 은행에 저장해뒀던 돈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잠가버린 것이죠. 이처럼 막대한 자산이 갑자기 접근 불가능하게 된 사건이 결국 비아리크스 국가들이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를 만든 셈입니다. 전 세계의 다른 주요 나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특히 워싱턴이나 불휘셀과 정책적 견해 차이를 갖고 가끔씩 충돌하는 나라들에게 이번 사건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이건 마치 냉혹한 경고 같았죠.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가 달러와 유로
그리고 서구의 금융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그 구조물이 얼마나 쉽게 무기화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셈이었어요. 만약 여러분의 외환 보유액이 그 시스템 안에 있다면 그건 곧 여러분의 재산이 그들의 손아귀에 있다는 의미와 같거든요. 그리고 러시아처럼 핵무기를 갖춘 지위시 경제국마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만일 그들이 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그 시스템의 위력을 체감하게 될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등 이 나라들 모두가 똑같이 생각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가. 잘못 건드리면 하루아침에 국가 저축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대안 플랜 B를 찾는 일이 조용한 외교적 논의에서 급박한 국가 안보 사안으로 바뀌었어요. 그 플랜 B를 실현하는 작업이 지금 바로 작동 중인 겁니다. 이건 서구와 금융 전쟁을 시작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금융 방패를 구축하는 일이죠. 이들은 자신들만의 병행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어요. 그 네트워크에서는 무역, 외환 보유액, 그리고 경제적 주권이 외부의 힘에 의해 동결되거나 제재를 받거나 통제당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건 강력한 교훈에 대한 직설적인 대응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운영하는 금융 시스템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그 시스템은 결국 여러분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론상으로는 좋겠지만 실제로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이요. 과연 나라들이 달러 없이 대규모로 무역하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 말이죠. 답은 명백하게 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증거를 목격하고 있어요. 실험적 개념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수백억 달러 규모의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러시아와 중국을 한번 보세요. 2026년 1월 기준 이 두 나라 사이의 교역에서 약 90%가 달러를 쓰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유와 가스, 기계, 전자제품, 농산물 모두가 미국 달러 없이 결제되고 있죠. 러시아는 루블화로 정산하고 중국은 위안화로 바로 결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전 세계적으로 실험하는 베타 테스트인 셈이죠. 그들은 서구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안을 만들어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단위는 이제 공식적으로 문을 연 새로운 초고속도로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4년째 옆길과 뒷길을 달리며 달러 통행료 부스를 피하는 성공 사례를 보여줬어요. 그 결과 90%라는 수치는 단순한 예상이나 목표가 아니라 현재 무역 데이터로 증명된 현실입니다. 이는 전 세계 무역에서 달러 독점이 깨지고 있다는 첫 번째, 크고 뚜렷한 구조적 균열입니다. 달러 없는 무역이 이론상 가능할 뿐 아니라 이미 두 개의 세계 최대 경제 대국 사이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이 출범의 규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규모라는 건 흥미로운 실험이 진짜 위협으로 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연합은 작은 경제권들의 소규모 집단이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까지 포함된 브라익스 연합은 엄청난 현실을 보여줍니다. 지금 세계 인구의 거의 반이 이 나라들 또는 협력국에 살고 있어요. 대략 4억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죠. 이 수치를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단위는 이제 미래의 시장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구 기반을 갖춘 상태입니다. 이 거대한 나라들의 블록은 즉시 무역 정산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과 수요를 갖추고 있어요. 러시아의 석유가 인도에서 거래되고 중국의 전자제품이 브라질로 수출되고 브라질의 농산물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인도에서 이집트로 제품이 보내지는 일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단위 기반 결제로 흐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인구 규모와 더불어 국내 총생산이 5조 원이 넘는 경제력, 그리고 핵심 자원인 석유, 천연가스, 희귀 광물, 농산물 등을 통제하는 힘이 바로 이번 움직임을 역사상 중요한 사건으로 만드는 이유이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전 세계를 흔들 수 있는 중력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 서구 금융권은 쉽게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미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금과도 직결된 문제다. 왜냐하면 이 단위는 무려 40%가 실물금으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의 성공과 확장은 금에 대한 엄청난 구조적 수요를 만들어낸다. 브릭스 국가들은 이미 세계 최대의 금 구매자이자 생산자들이다. 중국, 러시아, 인도는 수년째 금을 쌓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이 단위가 본격적으로 채택되고 더 많은 나라들이 가입하며 더 많은 거래가 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금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JP 모건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은 2026년 말까지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 단위가 널리 퍼지면 10,000달러, 심지어 8,000달러 이상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간단한 수요와 공급의 문제다. 확장하는 통화 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해 브릭스 중앙은행들이 지속적으로 금을 사들이는 강력한 기관 수요와 전 세계 실물 금 공급이 비교적 고정된 상태라는 현실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 단위는 단순한 통화 혁신이 아니다. 금 가격에 대한 잠재적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 모든 거래는 금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단위가 많아질수록 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다. 결국 이 시스템은 연간 수조 원 규모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미국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 함의를 이해하려면 대부분의 미국인조차 모르고 있지만 매일 혜택을 받고 있는 개념, 달러의 엄청난 특권을 알아야 한다. 간단히 말해보자면 세계 대부분이 국제 무역에서 미국 달러를 사용하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외환 보유고로 쌓아두기 때문에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엄청난 금융적 이득을 누리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 수요가 항상 존재하는 달러 표시 자산 덕분에 더 쉽고 싸게 돈을 빌릴 수 있으며 수년째 엄청난 무역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수입이 수출보다 훨씬 많다. 이는 다른 나라들이 글로벌 무역에서 기능하기 위해 달러를 축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은 달러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을 강력한 지정학적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 제재, 자산 동결, 금융 배제 같은 수단이 그것이다. 그런데 브릭스 단위는 바로 이 전체 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다. 이번 일이 다음 주에 달러가 무너지거나 초인플레이션이 터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일은 절대 아니다. 대신 이 단위는 미국의 무료 타기에 하나의 시한을 부여하는 셈이다. 서서히 침식이 시작되는 것이다.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주요 경제국들이 구축하는 신뢰할 만한 대안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는 나라들이 달러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을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과거에 독점적이었던 시장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나라가 자국 무역의 일부라도 이 단위로 정산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미국의 금융력을 뒷받침하는 달러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점차 약화된다. 충분한 나라들이 이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일부 거래라도 이 시스템을 통해 처리한다면 그 영향력은 점차 그러나 확실히 약해질 것이다. 미국은 갑작스러운 대재앙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강력했던 경제적 유리에 서서히 지속적인 침식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침식이 가속화되면 되돌리기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대안이 제공하는 이점들이 스스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가장 핵심적인 전략적 함의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바로 이 단위가 앞으로 브릭스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하지만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나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특히 주요 개발 도상국들을 생각해보자.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터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베트남. 이들 국가 대부분은 미국 달러로 표시된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국 통화가 가치 하락을 겪는 가운데 부채 상환은 여전히 비싼 달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이 벌이는 지정학적 경쟁 속에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들이 브릭스, BRICS라는 연합체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념적 충성심이 아니고 훨씬 더 실용적이고 즉각적인 선택지와 협상력을 위한 수단입니다. 위험 분산과 주요 교역 파트너와의 거래를 다변화하는 방법이며 만약 제재나 금융 압박이 닥칠 경우 탈출구를 마련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들 나라가 달러 부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달러 기반의 제재로 압박받거나 연준 페더럴 리저브 이 내리는 정책 결정으로 자국 통화 시장이 혼란에 빠질 때마다 브릭스 비릭스 대안은 점점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바로 이것이 통화적 변화가 곧 지정학적 재편으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이 연합체는 금성의 중력처럼 더 많은 독립성과 금융 주권을 원하는 나라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달러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를 서로 다른 금융 구역으로 나누기 시작했고, 이 연합체가 제대로 작동하며 확장 가능하다는 신호는 다음 세대 국가들에게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이미 구축되고 시험되었으며 확장 준비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선택권이 바로 달러 지배에 대한 가장 큰 위협입니다. 이제 우리는 방 안에 있는 코끼리, 즉 가장 큰 의문과 도전 과제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이 단순히 출범하는 것을 넘어 수년,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번창하려면 브릭스 국가들이 극복하기 힘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속적인 신뢰와 협력, 그리고 통합된 헌신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취약점이기도 합니다. 내부 긴장 상태를 솔직히 말해보자면 브릭스 연합은 경쟁 관계에 있던 나라들이 모인 연합체이며 몇몇은 전략적 이해 관계가 충돌하기도 합니다. 중국과 인도는 가장 큰 회원국이자 인구가 많은 나라로서 국경 분쟁이 활발하고 이전에도 치명적인 군사 충돌이 있었으며 아시아 내 영향력 경쟁도 치열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서방에 맞서 연합의 태도를 보이지만 과거 중앙아시아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며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민주정부는 러시아의 권위주의 체제와 정치적 가치관이 확연히 다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제력은 중국이나 인도에 비해 매우 작아서 영향력과 혜택의 균형도 깔끔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공유된 통화 시스템을 관리하려면 개별 국가들이 상당한 만큼의 금융 주권과 정책 통제권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는 자존심 강한 강대국에겐 엄청난 도전입니다. 만약 불가피한 경제 위기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나라가 심각한 경기 침체나 통화 위기를 겪을 경우 다른 나라들이 구제 금융을 해줄까요? 누가 금융 정책을 결정할까요? 금 보유량은 누가 관리할까요? 그리고 정치적 관계가 악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문제들은 과거의 통화연합체를 붕괴시킨 원인들이기도 합니다. 유로존, 또 그리스 부채 위기 때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으며, 그 당시 유럽은 훨씬 더 긴 역사를 공유하고 정치적 통합이 잘 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연합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이나 서방의 제재, 금융전쟁이 아니고 내부 분열과 의견 충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이 하나로 뭉쳐있기 어려운 현실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이 연합의 취약성을 서방 분석가들이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결국 스스로의 모순에 의해 무너질 것이라는 기대, 즉 벽돌이 무거운 자기 모순의 힘에 의해 깨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중요한 반론도 존재합니다. 공통된 반대는 강력한 결속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BRICS 브릭스. 국가들은 서로 차이가 있겠지만 한 가지 압도적인 공통 이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구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 그리고 그것이 무기화될 수 있다는 현실에 대한 대응입니다. 러시아가 금융적으로 고립되는 사태를 목격한 후 이들의 진정한 안보 우려에서 비롯된 공동의 목표는 내부의 이견을 극복할 만큼 강력할 수 있으며,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론에 도달해 봅시다. 2026년 1월에 본격화될 BRICS 연합체에 대한 최종 평가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음 달에 미국 달러가 사멸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클릭을 유도하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일 뿐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BRICS 연합체의 출범은 전 세계 금융 구조의 긴 느린 변신을 시작하는 신호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올바릅니다. 이 연합체의 진짜 승리는 달러를 즉시 대체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존재하며 기능하는 신뢰할 만한 대안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로 무려 80년 동안 사실상 준비 통화와 국제 결제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달러가 유일한 선택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선택권이 생겼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것은 전 세계 금융의 독점이 끝나고 진정한 경쟁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실질적으로 달러의 패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꾸준한 압박이 가해지는 형국입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국가들은 이전보다 훨씬 강한 협상력을 갖게 됩니다. 미국이 제재를 위협할 때 이제 어느 나라든 신뢰할 만한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도 거래를 BRICS 시스템으로 돌리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정학적 협상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하루아침에 두 개의 금융 블록으로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복잡한 다층적 금융 생태계로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각 국가는 목적에 따라 다른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고 거래 상대방이나 거래 방식에 따라 달리 선택할 겁니다. 어떤 나라는 달러로, 어떤 나라는 연합체 단위로, 또 어떤 나라는 유로 또는 UN 시스템으로 거래를 하겠지요. 비릭스 연합체는 이 새로운 다극 세계 질서에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자리 잡으면 쉽게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게임의 판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평생 지켜온 글로벌 금융의 규칙들이 실시간으로 다시 쓰이고 있는 셈이지요. 투자자이든 기업가이든 아니면 단순히 저축을 지키려는 사람이라도 이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에서 탄생할 세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모습과는 전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달러 독점 체제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시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